이 말 한마디 천냥입니다. 장돌뱅이 한 명이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며 물건이 아닌 말을 팔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비웃었지만 그가 파는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장돌뱅이와 그의 말을 산 사람들, 그리고 그 말을 비웃었던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쪽에는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교만했던 이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비록 가난하지만 진심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장돌뱅이가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부자가 되었을까요? 옛날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옛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 한마디로 부자가 된 장돌뱅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장터마다 이상한 장돌뱅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비단도 아니고 약재도 아니고 오직 말 한마디만을 팔고 다녔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비웃었지만 그의 말을 산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김서방이라 불리던 한 장돌뱅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김문달이었지만 사람들은 그저 김서방이라 불렀지요. 그는 젊은 시절 양반집 서당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총명했던 그는 사서삼경을 모두 읽었고 시를 지을 줄도 알았습니다. 선비가 되어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지요. 하지만 운명은 그를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큰 흉년이 들어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논밭은 모두 팔렸고 기와집은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던 김서방은 책을 덮고 장사의 길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장사란 게 글 읽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장사 수완이 뛰어나지 못했던 그는 어떤 물건을 팔아도 늘 손해만 봤습니다. 에휴, 장사는 정말 어려워. 비단을 팔면 비단값이 떨어졌고 곡식을 사 모으면 풍년이 들어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도자기를 팔러 가면 다른 상인들이 먼저 좋은 물건을 다 사가고 난 뒤였지요. 10년이 흘렀습니다. 김서방은 이제 30이 넘었지만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고 낡은 지게의 물건을 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김서방은 한 주막에 들렀습니다. 하루 종일 장사를 했지만 팔린 것은 거의 없었고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인 양반, 미안하지만 외상으로 막걸리 한 사발만 줄 수 있겠소. 주막 주인은 인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오시게. 힘든 하루였나 보구먼. 막걸리를 마시며 김서방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막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길에 도적이 많다더군. 그래서 나는 큰 길로만 다니네. 지름길은 위험해. 내 친구 하나가 지름길로 갔다가 도적을 만나 모든 것을 잃었다네. 김서방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날 아침 다른 주막에서는 부부싸움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는데 알고 보니 아내를 위해 비단을 사려고 밤늦게까지 일했던 거래. 허허, 의심이 사랑을 망치는 법이지. 또 다른 날에는 과거 시험에서 실패한 선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험관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대들었다가 쫓겨났다더군. 아, 그 젊은이. 재주는 있었는데 성질을 못 다스려서 망했지.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듣던 어느 날, 김서방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가진 것이 있구나. 물건은 없어도 지혜는 있지 않은가. 그는 평생 책을 읽으며 배운 교훈들, 세상을 살아가며 보고 들은 지혜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것들이야말로 진짜 귀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 이제부터는 물건이 아니라 말을 팔자.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김서방이 드디어 미쳤구만. 말을 판다니 세상에. 하지만 김서방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골방에 들어앉아 정성스럽게 종이에 글을 적었습니다. 평생 배우고 깨달은 지혜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하루를 참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으면 사흘을 참으라. 사흘이 지나면 분노는 지혜로 변한다. 사람이 많이 가는 길로만 가라. 지름길은 재앙의 길이다. 의심이 들 때는 급히 따지지 말고 먼저 자신이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라. 높은 곳에 오를수록 허리를 낮춰라. 교만은 몰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수십 장의 종이를 준비한 김서방은 새로운 보따리를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보따리에는 비단도, 약재도, 농기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혜의 말씀이 적힌 종이들만 가득 들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양반 완전히 미쳤구만. 말을 판다니 말을, 공짜로 할 수 있는 말을 누가 돈 주고 사겠어. 불쌍한 김서방, 가난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구만. 하지만 김서방은 의연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정갈하게 씻고 비록 낡았지만 깨끗하게 빤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말을 팝니다. 귀한 말 한마디를 팝니다. 김서방이 처음 도착한 곳은 한양으로 가는 길목의 큰 장터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상인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지요. 말을 팝니다. 귀한 말 한마디를 팝니다. 김서방의 외침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파는지 궁금했던 것이지요. 여보시오, 말을 판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한 중년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는 비단 장사로 제법 돈을 모은 상인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금반지가 여러 개 끼워져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공손히 절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나리. 저는 물건이 아니라 말을 팝니다. 인생에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을요. 허허, 그래. 그럼 얼마에 파는데? 말 한마디에 1000냥입니다. 뭐, 1000냥.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000냥이면 초가집 한 채를 넉넉히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논 몇 마지기를 살 수도 있는 돈이었지요. 말 한마디에 1000냥이라니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단 말이오. 저 사람 정말 미쳤구만. 아니, 장사꾼이 장사는 안 하고 무슨 짓거리야. 사람들의 비웃음이 거세졌습니다. 어떤 이는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값싼 물건은 쉽게 버려집니다. 공짜로 얻은 조언은 귀담아 듣지 않게 되지요. 하지만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은 소중히 간직하게 됩니다. 제가 파는 말은 여러분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재산을 지킬 수도,
가정을 평안하게 할 수도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천냥의 값어치가 충분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비단 장사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목숨을 살린다고, 재산을 지킨다고, 말 한마디로? 하하하. 사람들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김서방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진 후 선비가 김서방에게 다가왔습니다. 노인장, 저는 궁금하오. 도대체 어떤 말이기에 천냥의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오? 김서방이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비웃는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지요. 선비 나리, 제가 파는 말씀 중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서방은 보따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읽어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하루를 참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으면 사흘을 참으라. 사흘이 지나면 분노는 지혜로 변한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말이긴 하나. 그래도 천냥은 너무 비싸지 않소. 이런 말씀은 책에서도 볼 수 있는데. 책에 있는 말과 실제로 필요한 순간에 떠오르는 말은 다릅니다. 급한 마음에 그 말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이 생각나면 그 값어치를 아실 겁니다. 선비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오. 나는 과거 시험에 쓸 돈도 빠듯하오. 천냥은 너무 큰 돈이라. 괜찮습니다. 2년이 되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선비는 아쉬운 듯 한 번 더 김서방을 돌아보고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첫날은 아무것도 팔지 못한 채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김서방을 보며 비웃기만 했습니다. 아직도 말을 팔고 있네. 어휴, 저 고집 좀 봐라. 하지만 김서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서서 외쳤습니다. 말을 팝니다. 귀한 말 한마디를 팝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김서방은 다른 장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한 젊은 상인을 만났습니다. 상인은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초조한 표정으로 장터를 서성이고 있었는데 뭔가 큰 고민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르신, 상인이 김서방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재수 없는 일을 피할 방법을 아십니까? 김서방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리? 제가 저번에 큰 장사를 했습니다. 곡식을 팔아서 은자 3,000냥을 벌었지요. 이 돈으로 한양에 가서 더 큰 장사를 벌이려 합니다. 한양에서 비단을 사오면 큰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것 참 좋은 일이로군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길이 험하고 도적도 많다고 합니다. 요즘 이 지방에 도적대가 출몰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만약 도적을 만나면 이 돈을 모두 잃게 됩니다. 아니, 목숨까지 잃을지도 모릅니다. 상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며 도사나 점쟁이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모두 돈만 뜯어가고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김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를 팔고 있습니다. 그 말을 따르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요? 무슨 말씀인데요? 천냥입니다. 젊은 상인은 망설였습니다. 천냥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3,000냥 전부를 잃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게다가 목숨을 잃는 것에 비하면 상인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김서방을 비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진지했습니다. 무언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이 은자 1,000냥을 꺼내 건넸습니다. 김서방은 정중하게 돈을 받고 보따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를 깨끗한 천으로 정성스럽게 싸서 건넸습니다. 집에 가서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한양으로 가는 길 내내 이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상인은 집으로 돌아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가는 길로만 가라. 지름길은 재앙의 길이다. 상인은 처음에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전부란 말인가? 1,000냥이나 주고. 하지만 이미 돈을 지불한 이상 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상인은 그 종이를 소중히 품에 넣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상인은 작은 주막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다른 상인 3명을 만났는데 그들도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보게,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나?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이 산길로 가면 하루를 아낄 수 있네. 내일 모레면 한양에 도착할 수 있어. 산길이요? 젊은 상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큰 길로 가겠습니다. 아니, 자네 왜 그러나? 하루를 아끼면 한양에 먼저 도착해 좋은 물건을 먼저 살 수 있는데 큰 길은 3일이 더 걸린다네. 시간이 아깝지 않은가? 다른 상인들도 설득했습니다. 젊은 상인도 솔깃했습니다. 하루를 아끼면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품속에서 그 종이 쪽지가 느껴졌습니다. 상인은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종이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가는 길로만 가라. 지름길은 재앙의 길이다. 1,000냥을 주고 산 말씀이야. 따라야지. 상인은 다시 주막으로 돌아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큰 길로 가겠소. 여러분은 산길로 가시오. 어휴, 답답한 사람이군. 그럼 자네 손해지. 다른 상인들은 어리석다는 듯이 웃으며 다음 날 아침 일찍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상인은 큰 길로 계속 갔습니다. 비록 시간은 더 걸렸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큰 길에 있는 다른 주막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큰일 났어요. 주막 주인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오늘 낮에 저 산길에서 도적대가 나타나 상인들을 모조리 털어갔답니다. 뭐라고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이 넘는 도적대였다더군요. 저항하던 상인 하나는 목숨까지 잃었다고 합니다. 젊은 상인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 산길로 가려던 상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돈을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더군요. 한 사람은 도적에게 칼을 맞아 다쳤다고 하고요. 세상에. 상인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사람이 많이 가는 길로만 가라. 지름길은 재앙의 길이다. 이 말씀이 정말로 내 목숨을 살렸구나. 내 재산을 지켰구나. 만약 그 지름길로 갔더라면 3,000냥을 모두 잃었을 것입니다. 아니, 목숨까지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1,000냥으로 2,000냥과 목숨을 산 셈이었습니다. 상인은 한양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비단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비단을 팔아 큰 돈을 벌었지요. 이 모든 것이 그 말씀 덕분이야. 상인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김서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 장터를 돌아다니며 물어물어 마침내 김서방을 찾았습니다. 노인장, 저를 기억하십니까? 김서방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양으로 장사 가시던 분이시군요. 무사히 다녀오셨나 보네요. 노인장의 말씀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상인은 산길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1000냥이 아니라 10,000냥이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상인은 답례로 큰 돈을 드리려 했지만 김서방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리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주신 것이 더 큰 보답입니다. 제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상인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장, 저는 앞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장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그 상인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말을 파는 장돌뱅이의 말씀이 한 상인의 목숨을 살렸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지요. 며칠 후 김서방은 또 다른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말을 팝니다. 귀한 말 한마디를 팝니다. 이제는 상인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미쳤다고 비웃는 사람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중년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비단 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 제법 부유한 집안의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장.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말을 하나 팔아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부인이 주변을 둘러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요즘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하십니까? 전에는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돌아왔는데 요즘은 밤늦게 들어옵니다.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올 때도 많고요. 저녁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부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되니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셨습니까? 따지고 싶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느냐고, 왜 늦느냐고, 누구를 만나느냐고.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도 셋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남편 얼굴만 봐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밤마다 혼자 울고 있습니다. 김서방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 제가 말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입니까? 1000냥입니다. 부인은 주저없이 품에서 은자를 꺼냈습니다. 김서방이 종이를 건넸습니다. 부인은 그 자리에서 종이를 펼쳐 읽었습니다. 의심이 들 때는 급히 따지지 말고 먼저 자신이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라. 의심은 사실이 아닐 때가 더 많다. 부인은 그 말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것은 없는지. 집으로 돌아온 부인은 남편을 추궁하는 대신 거울을 보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남편에게 따뜻한 말을 하지 않았지? 생각해보니 언제부터인가 남편에게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돈을 더 벌어와라. 이웃집은 이런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냐.
당신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집안일에만 매달려 남편의 피곤함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날부터 부인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힘들지는 않았어요?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처음에 남편은 어색해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남편은 더 이상 늦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은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예전에 비단 치마 저고리를 사고 싶어 한다고 했잖소. 그래서 내가 밤늦게까지 일을 더 했소. 부업으로 글씨를 써주고 돈을 벌었지. 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하느라 늦었던 거예요. 그렇소. 돈이 조금씩 모였소. 이제 비단 치마 저고리를 살 수 있을 것 같소. 남편이 품에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당신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는 걸 알았소. 혹시 오해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소. 부인은 남편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의심했어요. 당신이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요? 내가 왜? 이제 알았어요. 제가 당신을 믿지 못했어요. 제가 먼저 당신에게 소홀했고요. 부부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 집을 살렸어요. 부인은 이웃들에게 김서방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소문은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말을 파는 신기한 장돌뱅이가 있다는 소문, 그의 말을 따르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어느 봄날 한 젊은 선비가 김서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처음에 김서방을 만났던 그 선비였습니다. 노인장, 저를 기억하시나요? 김서방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과거 보러 가시던 선비 양반이시군요. 과거는 어찌 되었습니까? 선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낙방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억울하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선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 답안은 완벽했습니다. 주제에 맞게 잘 썼고 글씨도 정성껏 썼습니다. 분명 합격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시험관이 제 답안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의 논리가 부족하다.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며 낮은 점수를 주려 했습니다. 선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다른 선비들의 답안은 제 것보다 못했는데도 좋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제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에게 대들었습니다. 제 답안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따졌습니다. 시험관은 어찌하셨습니까?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내가 감히 시험관인 나에게 대들느냐 며 제 답안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셨지요. 선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화를 참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노인장께서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하루를 참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들었으니까요. 김서방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습니다. 노인장. 이번에는 노인장의 말씀을 사고 싶습니다. 제 성질을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을요. 1,000냥입니다. 선비는 남은 돈을 모두 꺼내 건넸습니다. 사실 그것은 다음 과거 시험을 위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서방이 종이를 건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하루를 참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으면 사흘을 참으라. 사흘이 지나면 분노는 지혜로 변한다. 선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전에 제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공짜로 들으셨지만 귀담아 듣지 않으셨지요. 이제 1,000냥을 내고 사셨으니 이번에는 꼭 기억하실 겁니다. 선비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장 말씀이 맞습니다. 값을 치르니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선비는 집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매일 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읽고 잠들기 전에 읽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리며 참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선비는 열심히 공부하며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시험장에서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다른 선비가 자신의 답안을 훔쳐보다가 감독관에게 들켰습니다. 그런데 그 선비가 엉뚱하게도 젊은 선비에게 누명을 씌웠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제 답안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젊은 선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소리를 지르고 그 선비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하루를 참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으면 사흘을 참으라. 선비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번, 2번, 3번.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시험관 어르신, 저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지금 흥분해서 말하면 오해만 생길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조사해 주시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제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관은 선비의 침착한 태도에 감동받았습니다. 자네 참 침착하구만. 좋네. 자세히 조사해보지. 조사 결과 거짓말을 한 것은 옆자리 선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선비의 자리 밑에서 몰래 쓴 답안 쪽지가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놈, 감히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남에게 누명까지 씌우다니. 거짓말한 선비는 당장 쫓겨나고 젊은 선비는 떳떳하게 시험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시험관이 젊은 선비를 따로 불렀습니다. 자네의 침착함이 훌륭했네. 화를 참는 것이야말로 선비의 덕목이지. 자네는 학문뿐만 아니라 인격도 훌륭하네.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젊은 선비는 당당히 급제했습니다. 그것도 상위권으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노인장의 말씀 덕분입니다. 선비는 곧바로 김서방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장, 제가 급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선비 나리.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또다시 낙방했을 것입니다. 아니, 시험장에서 쫓겨나 다시는 과거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비는 절을 올렸습니다. 1000냥이 아니라 10,000냥이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노인장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김서방의 소문은 이제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그의 말을 산 사람들이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김서방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존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박진사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부를 누려온 양반집 자손으로 논밭도 많고 집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판다고, 하하,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다 있구만. 박진사는 주막에서 김서방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말이란 건 공짜 아닌가. 그걸 1000냥이나 받고 판다니 참으로 웃기는 일이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김서방의 말씀을 존중하자 박진사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보여주겠어. 말 한마디에 1000냥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박진사는 하인을 시켜 김서방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김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말을 판다는 김서방인가? 김서방이 공손히 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리. 어서 오십시오. 내게도 말 하나 팔아보게나. 도대체 어떤 말이 1000냥어치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군. 박진사의 태도는 무례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이 필요하십니까? 아무거나 좋네. 1000냥어치 말이 무엇인지 보자고. 박진사는 1000냥을 무심하게 던졌습니다. 마치 하찮은 것을 던지듯이 말입니다. 김서방은 조심스럽게 돈을 주워 담고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박진사는 종이를 펼쳐 읽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를수록 허리를 낮춰라. 교만은 몰락의 시작이다. 박진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더러 교만하다는 말인가? 진사님, 그저 일반적인 교훈일 뿐입니다. 1000냥이나 받고 이따위 말을 하다니 나를 놀리는 건가? 박진사는 화가 나서 그 종이를 구겨서 땅에 내던졌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말에 1000냥을 낭비했군. 내가 어리석었어. 박진사는 화를 내며 떠나버렸습니다. 김서방은 조용히 그 종이를 주워 폈지만 이미 구겨진 종이는 다시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박진사에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새로 부임한 고을 원님이 마을을 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은 청렴하고 엄격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박진사의 집안을 조사하라. 원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박진사는 오랫동안 소작인들을 부당하게 착취해왔습니다. 수확의 절반이 아니라 대부분을 빼앗았고 흉년이 들어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횡령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진사를 당장 잡아들여라. 관아의 포졸들이 박진사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진사는 부랴부랴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님, 오해입니다. 제가 언제? 하지만 원님은 냉정했습니다. 증거가 뚜렷하오. 박진사, 당신은 백성들을 괴롭힌 죄로 벌을 받아야 하오. 하지만 저는 양반이옵니다. 어찌 이런 수모를. 박진사는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큰 화를 불렀습니다. 내가 감히 원님인 나에게 따지려 드느냐? 양반이면 다냐? 교만하기 짝이 없구나. 원님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했습니다. 결국 박진사는 재산의 절반을 몰수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관직도 모두 박탈당하고 양반 신분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박진사는 초라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문득 김서방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높은 곳에 오를수록 허리를 낮춰라. 교만은 몰락의 시작이다. 아, 그 말씀을 따랐더라면 박진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교만이 자신을 망쳤다는 것을요. 구겨서 버린 종이는 다시 주워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김서방은 계속해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그는 꽤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말의 선생님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 가난한 농부가 김서방을 찾아왔습니다. 농부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맨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진지했습니다. 노인장, 저도 말씀을 하나 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1000냥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1000냥은 너무 큰 돈이라 제게는 없습니다. 농부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모은 돈이 300냥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 조금씩 모은 돈입니다. 이것으로는 안 될까요? 김서방은 농부의 손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평생을 땅을 일구며 살아온 손이었지요. 어떤 말씀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늘 먹고 살기 바쁩니다. 땅도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습니다. 수확의 절반은 지주에게 바쳐야 하니 남는 게 없습니다. 농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자식들만큼은 이런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서방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농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300냥으로도 좋습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농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노인장. 김서방은 정성스럽게 종이에 글을 적어 건넸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배운 것을 자식에게 가르쳐라. 가난은 대를 이어가지 않는다. 농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장.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농부는 집으로 돌아가 매일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비록 글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말씀만큼은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배운 것을 자식에게 가르쳐라. 가난은 대를 이어가지 않는다. 그날부터 농부는 더욱 열심히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땅 주인이 보지 않아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또한 농부는 밤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은 배우지 못했지만 마을 서당에 가서 몰래 듣고 배운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피곤하실 텐데. 괜찮다. 너희가 글을 알아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단다.
이웃들은 농부를 비웃었습니다. 농사꾼 자식이 무슨 글을 배워? 시간 낭비야. 하지만 농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농부의 정직함은 땅 주인의 눈에 띄었습니다. 저 농부는 참으로 믿을만하구나. 다른 농부들은 몰래 곡식을 빼돌리는데 저 사람은 한 톨도 속이지 않아. 땅 주인은 농부에게 더 좋은 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수확의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만 받기로 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지. 농부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자라났습니다. 큰아들은 농사를 지으며 새로운 농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를 알았기에 책을 읽고 더 나은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비록 높은 관직은 아니었지만 향리로 임명되어 마을 행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농부의 손자대에 이르자 그 집안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땅도 사고 큰 집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직하고 검소하게 살았지요. 할아버지, 우리 집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손자가 물었을 때 늙은 농부는 보관해 두었던 그 종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종이는 낡고 빛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이란다. 내 증조 할아버지께서 300냥을 주고 사신 말씀이지. 이 말씀이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웠단다. 손자는 그 종이를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정직하게 일하고 배운 것을 후손에게 전하거라. 그러면 우리 집안은 계속 번영할 것이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김서방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허리도 굽고 걸음도 느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을을 돌아다니며 말을 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서방이 한 큰 저작거리에 섰을 때였습니다. 말을 팝니다. 귀한 말 한마디를. 목소리는 예전만큼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서방의 명성은 이제 온 나라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화려한 가마,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옛날에 김서방에게서 첫 번째 말씀을 샀던 그 젊은 상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중년이 되었고 한양에서 손꼽히는 대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장, 저를 기억하십니까? 김서방이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때 그 젊은 상인 양반,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노인장의 말씀 덕분에 목숨을 구하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어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룬 그 부인이 왔습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되어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관리가 된 선비도 왔습니다. 이제는 높은 벼슬에 올라 있었습니다. 부유해진 농부의 아들도 왔습니다. 그의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박진사도 왔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고 겸손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김서방의 말씀을 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수십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인장 저희는 모두 노인장의 말씀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돈과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말을 전한 것뿐이지요. 그래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상인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돈을 모아 노인장께 큰 집을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면서 살아가십시오. 하인도 두고 좋은 음식도 드시면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노인장께서는 이제 편히 쉬실 자격이 있습니다. 김서방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할 일이라니요. 노인장께서는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귀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 고민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들. 제가 가진 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제 소명입니다. 사람들은 김서방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다른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노인장의 말씀을 책으로 엮어 세상에 널리 퍼뜨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노인장께서 직접 다니지 않으셔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서방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군요. 그렇게 하면 제가 가지 못하는 곳까지 말씀이 전해지겠군요. 사람들은 김서방이 팔았던 모든 말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책으로 엮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그 책은 조선 팔도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몰락했던 박진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김서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장, 저를 기억하십니까? 김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사 양반, 잘 오셨습니다. 저는 노인장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그 종이를 구겨서 버렸습니다.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지요. 재산도, 명예도, 지위도 모두 잃었습니다. 박진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노인장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일어나십시오, 진사 양반.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노인장,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김서방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냥은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공짜로 드리지요.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에게는 값이 필요 없습니다. 김서방은 새로운 종이를 꺼내 글을 적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라.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박진사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구기지도 버리지도 않겠습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박진사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갔습니다. 소작인들을 공정하게 대했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김서방은 정말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그는 마지막으로 저작거리에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부축해서 데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멀리 돌아다닐 힘이 없었습니다. 말을 팝니다. 귀한 말 한마디를.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서방의 명성을 들은 사람들이었지요.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노인장,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말씀
하나만 들려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김서방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종이에 글을 적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지혜와 덕을 쌓는 것이야말로 평생의 재산이다.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김서방이 평생 실천해 온 말씀이었습니다. 노인장, 이 말씀은 얼마입니까? 공짜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지요. 김서방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숙제를 다 마친 것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노인장, 노인장. 사람들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김서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김서방을 정성껏 장례 지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묻힌 자리에는 큰 비석이 세워졌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말을 팔던 장돌뱅이, 지혜를 나누던 스승 김문달 선생의 묘. 김서방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전해졌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책으로, 이야기로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왔지요. 지금도 옛날 시장터 근처에 가면 그 비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비석 앞을 지나갈 때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분이라며 말이지요. 그리고 해마다 봄이 오면 그의 후손들과 제자들이 모여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항상 지혜의 말씀책이 놓여 있고 사람들은 그 책을 읽으며 김서방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귀로 듣는 말보다 마음으로 듣는 말이 더 귀합니다. 때로는 공짜로 얻은 것보다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물질적 부보다 지혜와 덕이라는 진정한 부가 더 오래 남는 법입니다. 김서방은 평생 가난했지만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었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으니까요. 그가 팔았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하루를 참고 사흘을 기다리는 것. 지름길보다는 안전한 큰 길을 선택하는 것. 의심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 높은 곳에 올라도 겸손을 잃지 않는 것. 정직하게 일하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분은 마음속에 있다는 것. 이 모든 말씀이 바로 김서방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귀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와 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김서방처럼 남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